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3월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나영이고요. 수학2에서 다항함수의 미분법 파트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미분 파트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요. 수학 나영에서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 9번, 13번, 23번으로 총 3문제가 나왔고요. 도함수의 활용 2 파트에서는 18번, 21번, 28번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 출제된 3문제는 기본적인 미분계수와 도함수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함수의 활용 파트 문제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유추해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까지 생각해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유형과 어려운 유형이 동시에 있었던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9번을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f2의 값이 9라고 주어졌고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미분계수의 정의인데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보면은요. f'a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라고 하기로 했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 f'a에서 a와 여기 있는 이 a가 자리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있는 h와 위에 a 플러스 h 할 때 h가 정확히 같아야 돼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h는 간격을 줄이는 용도니까 항상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9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fx의 하나의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h가 동일하고 그리고 앞에 2가 있죠. 2와 2가 있고 h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초록색 조건이 의미하는 미분계수는 바로 f'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2가 9이니까 우리는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f'2의 값을 구해서 그것이 9이다 라고 한다면 상수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x를 미분을 해볼게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되겠고요. f'2를 구하는 것은 x에 2를 대입하는 것과 같으니까 2를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 따라서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런데 f'2의 값이 9라고 했으니까 a는 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서 함수 gx에 대해서 곡선 y는 gx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때 f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두 개의 조건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x축에 접한다 라는 얘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아래로 블록할 것이고 x축에 접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자, 그렇다면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fx를 중근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x-a의 제곱이라고 식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조건을 써볼 건데요. 함수 gx를 x-3 곱하기 f'x로 정의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구한 fx를 이용을 해서 f'x를 구해보도록 하면 f'x는 2가 앞으로 나오고 x-a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f'x 구한 식을 아래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2x-3 곱하기 x-a가 되겠죠. 이것을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x 플러스 3a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곡선 y는 gx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y축 대칭은 우함수죠. 우함수의 특징은 모든 항이 짝수 차수인 것밖에 남지 않아요. 홀수 차수 항들은 없다라는 게 우함수의 특징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짝수 차수는 살아남고 여기 홀수 차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하면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fx에다가 a를 다시 대입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f0의 값을 구하면 x에 0 대입했을 때 3의 제곱인 9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9가 되겠습니다. 문제 23번입니다. fx가 주어졌을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x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f'1, 즉 미분계수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미분해 볼까요? f'x는 4 내려오고 차수 낮추고 2 내려오고 차수 낮추고 그 다음에 9만 남기면 되겠죠. f'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x에 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6 플러스 9가 되어서 답은 19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 18번을 보도록 할게요. a가 양수인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유추를 해봐야겠는데요. 자, 이 fx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a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러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것을 x축에 대해서 꺾어서 올린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a는 0을 만족하는 x는요. 이 x제곱 마이너스 9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했을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a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당연히 음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이 배열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때 우리가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a를 그려본다면 이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프가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fx를 그리려면은 지금 그렸던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y는 fx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몇 개가 있습니까? 1번 경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뾰족한 점이 3개가 생겼죠. 그리고 2번 그림에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뾰족한 점이 3개가 생겼으니까 1번과 2번은 3개의 x값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래프의 모양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또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그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를 봤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 이렇게 점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 3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앞에 점에서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a는 0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고요. fx 그래프는 주어진 그래프를 x축으로 꺾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3번의 파란색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몇 개인지 볼까요? 여기서는 뾰족한 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와 같은 경우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a는 3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fx가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극대값이 어디 있을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산봉우리 위치에 극대값이 존재하겠죠. 따라서 저 값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네, fx를 미분해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 fx를 x의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이 없는 두 개의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x가 3보다 작을 때 이쪽 영역 있죠. 이 왼쪽 영역 x가 3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 그래프와 검은색 그래프가 x축 대칭이니까 원래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가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파란색과 검은색 그래프가 일치하니까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그때가 어디쯤에 있나요? 그치, x가 3보다 작은 쪽에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해서 여기에서 극대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의 미분법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fx를 다 전개를 해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7이 돼요. 자, 그럼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분해까지 하면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라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 3일 때 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에서는 극소이죠.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x가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대값을 구하려면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므로 f1을 구해봅시다. f1은요.
1 빼기 9 곱하기 4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4 마이너스 32 절대값 씌우면 3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 32가 되겠습니다. 문제 21번을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gx에 대해서 3차 함수 f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가에서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3차 함수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 3차 함수 fx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고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때 함수 y는 fx의 치역은 전체 실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를 보면은 g.f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방정식 g 괄호 열고 fx 괄호 닫고는 m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봅시다. 지금 합성 함수를 구했고 이때 이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라고 했는데 즉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함수 g.fx의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실근이 총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g.fx의 최소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g.fx는 뭡니까? fx를 gx에 있는 x자리에 대입을 해서 합성함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fx의 치역은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실수예요.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이 gx의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차 함수 gx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최소값을 어디서 갖냐면 꼭지점에서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최소값 m을 구해줄 수 있겠죠. 꼭지점에서 이 gx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gx의 꼭지점은 3,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m이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gf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gx에서 x에 3 대입했을 때 1이라는 함수값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즉 fx는 3일 때 이것의 실근의 개수가 2구나 라는 것까지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다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g 가로 열고 fx는 17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g 괄호 열고 fx는 gx의 x자리에다가 f를 넣은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은 편의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자리에 fx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17이 되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함수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죠?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f 플러스 1, f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fx가 마이너스 1 또는 fx가 7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조건을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y는 fx는 3차 함수이면서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y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는 3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 y는 3이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y는 3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때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3이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y는 fx의 극대를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정확히 2개이죠. 따라서 y는 3이 여기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조건을 이용을 할 건데요. 여기서 fx는 마이너스 1 또는 fx는 7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y는 3이 이미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fx는 7을 만족하도록 하려면 y는 7을 그려야 되는데 7이 3보다는 위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이때 y는 7 했을 때 fx는 7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는 2개여야 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y는 3에서 이미 실근의 개수 2개인 건 썼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극소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y는 마이너스 1과 y는 fx가 정확히 2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극대 값과 극소 값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극대일 때의 함수값은 3이고 극소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극대 값이 3이고 극소 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값을 더해서 답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y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요. 그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2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졌고 이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12x 플러스 k가 fx보다는 크거나 같고 gx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봤을 때 연립부등식이니까 앞에 2개 따로 그리고 뒤에 2개 따로 풀어서 2개를 연립해서 최종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부등식 그리고 뒤에 있는 부등식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한번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fx가 12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근데 문제에서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양쪽에 x에 대한 식이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x에 대한 식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좌변에 있는 4차식을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그 함수의 그래프가 갖는 최대값보다 k가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지금 12x 플러스 k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고 gx가 3x제곱 플러스 a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번에 12x를 전부 이제 우변으로 넘겨서 k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요거를 만족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k가 항상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2차 함수의 그 함수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k는 주어진 2차 함수의 최소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 있는 여기 요 4차식에다가 y를 붙여서 4차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 4차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자, y''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보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3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요? 네,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2, 3, 1, 6 6의 약수들 중에서 플러스는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 2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2, 3, 마이너스 6 그래서 딱 지금 이것이 인수분해가 됐죠. 그래서 이 y''을 다시 써보면 이것은 x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라고 식을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있는 식을 잠깐 보게 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을 만족시키는 실근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 D를 구해보면은 1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3, 즉 판별식 D 값이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차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는 없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구했던 우리 요 4차 함수에서 그 값은 한 개만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그 값을 한 개만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y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2x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극대값도 구하고 싶은데요. 이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있는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이때 극대값도 구할 수 있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6 그리고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4가 나오기 때문에 20이 돼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2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k가 이 앞에 있는 4차 함수보다 항상 4차 함수의 그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k는 적어도 2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라는 2차 함수가 있을 텐데요. k가 만약에 이렇게 사이에 있다면은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이것이 y는 k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해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 것부터 보면은 k가 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일단 k는 20일 수가 있고 21일 수가 있고 22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벌써 k 개수가 3개가 됐어요. k에 23을 넣으면은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벌써 4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k는 최대 22까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위에 있는 2차 함수의 최소값도 2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의 최소값도
바로 22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같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주면 플러스 4 그리고 a-12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뒤에 있는 a-12가 이 꼭지점에서의 y좌표, 즉 최소값을 갖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a-12가 22여야 되니까 a의 값을 구하면 3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 A는 3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학2에서 다항 함수의 미분법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